분양대행사 직원이 신용불량자 혹은 무직자만 아니면 이거 중도금대출 무조건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뢰인이 거의 돈이 없는 사람이었고 소득도 매우 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중도금대출을 신청을 해보니까 안 나온 거죠. 그래서 분양대행사 직원에게 따지니까 조금 기다려봐라 라고 해놓고 나중에 중도금 잔금 지급하라. 중도금 대출은 내가 알선해 줄 수 있다는 것이지 내 의무는 아니다. 대출과 상관없이 내셔야 된다 라고 하면서 지급 청구가 들어온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김민중 변호사입니다. 지식산업센터에 분양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해지 취소할 수 있는지 문의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계약을 어떻게 해지 취소할 수 있는지, 그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고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계약을 해지 취소해서 계약을 무효로 만드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계약을 해제 취소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계약 해지하는 방법은요, 그야말로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그 분양 대행사든 시행사를 찾아가서 해지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 변심에 의한 해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 변심에 의한 해지 요청입니다. 이런 경우는 계약서에 적혀 있는 내용을 보시면 시행사나 신탁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시행사나 신탁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계약을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단순 변심에 의한 거니까 제발 해지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 시행사한테 부탁하는 것이고, 시행사가 만약에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 계약서에 적혀 있는 대로 위약금을 부과한 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계약을 해제 취소하는 방법인데요, 이건 단순한 변심에 의해서 내가 해지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행사, 신탁사의 기책사유로 내가 계약 해제 취소를 통보하고 도달이 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면서 계약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내가 냈던 계약금이라든지 중도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계약 해지는 단순 변심에 의해서 해지 요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자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지가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해지에 동의하더라도 위약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 해제 취소는 시행자 측의 기책사유로 내가 해제 취소 통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금 중도금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양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시다면 가능한 이 계약 해제 취소의 방법을 고민을 해보시고 연구해서 주장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계약 해지로 가시면 그냥 상대방한테 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면 끝이게 되는 거고, 나는 다시 계약상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 상황처럼만 가기 때문에 시행자 측에서는 합의를 해줄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또는 그냥 기다리세요, 제가 한번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아니면 전매자 구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연시키는 말만 하거든요. 시간만 지나면 나중에 결국 내가 더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고 나는 은행 그리고 시행사에 동시에 압박을 받는 최악의 상황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꼭 계약 해지 취소를 주장을 해서 소송 전 혹은 소송 중에 합의를 이끌어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 해제 취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 계약 해제 취소를 하는 방법은 내용 증명을 통해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내용 증명을 작성해서 통보하고 도달이 되면 상대방이 내가 계약을 해지 취소하는 의사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도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구도로 이야기하는 것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보통 분양 대행사 직원에게 전화해서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분양 대행사 직원은 분양 계약의 당사자도 아니고요. 분양 계약 해제 취소의 의사 표시를 나중에 입증하기도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도로 이야기하다 보면 애매하게 말이 귀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우체국에서 내용 증명 방식으로 보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 시행자 측의 기책사유를 찾아야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기책사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허위 가장 광고라든지 기만 광고라든지 이렇게 어떻게든 구성을 할 수 있는 법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증거 없다고 단정적으로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이런 시행자 측의 기책사유를 꼭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행자 측의 기책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허위 가장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양 대행사든 시행사든 허위 가장 광고를 해서 수분양자들을 모집해서 분양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크게 스타필드가 들어온다, 뭐 스타벅스가 들어온다, 대형 마트가 들어온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입점이 확정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만 들어오면 무조건 임차인 구해지고 월세 안정적으로 받아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알고 보면 입점 의향서라든지 입점 확정이 거짓말인 경우가 있어요. 나는 그걸 믿고 왔는데 실제 해당 업체 뭐 스타필드나 스타벅스나 연락을 해보면 난 전혀 뭐 입점 의향을 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건 허위 가장 광고에 해당하고 이런 경우에 표시광고법 형법 위반이 될 수 있고 그런 경우 계약 취소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혹은 층고를 속이는 경우도 있어요. 층고가 뭐 한 4m 된다 라고 했는데 시공된 걸 보니까 뭐 3m밖에 안 된다든지 아니면 뭐 6m 정도 된다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4m밖에 안 된다든지 층고가 높다고 광고를 해놓고 알고 보니까 훨씬 그 광고한 것에 못 미치는 층고로 시공이 돼 있다면 그건 허위를 가장 광고한 것이잖아요. 만약에 설계 변경이 됐다면 설계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우리는 또 계약 해지를 할 수가 있고요. 처음부터 6m가 아니었는데 6m라고 광고를 해놓고 4m로 시공했다면 그게 허위 가장 광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방문 판매법상 청약 철회로 전액 환불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방문 판매법은요, 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인데요. 소비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방문해서 이런 유인행위를 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아니면 전화로 권유해서 문자로 권유해서 이렇게 호객행위를 해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도 이 방문 판매법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역 근처에서 제발 설명만 듣고 가세요. 그러면 휴지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유인을 해놓고 설명을 신나게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방문 판매법상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영업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호객행위를 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되게 되는 그런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판매법에 적용이 된다면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내가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라고 하는 걸 할 수 있어요. 이 청약 철회는 단순 변심에 의한 경우도 가능합니다. 방문 판매법에 따르면 이렇게 유인행위를 당해서 급격하게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는 내가 정확하게 파악할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급격하게 체결되는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이 체결된 경우 14일 이내에는 단순 변심에 의하더라도 아무 이유 없이 청약 철회를 하면 계약을 무효로 만들고 받았던 돈을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일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받은 계약서 내용에 청약 철회의 규정이 없다면 내가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또 14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계약한 지 14일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내 계약서에 청약 철회의 규정이 없다면 이 영상을 보고 혹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한 이후에 내가 그때 청약 철회가 가능한 것을 알게 됐다 라고 하면 그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방문 판매법상 청약 철회를 주장을 해서 많이 전액 환불을 받아내고 있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꼭 한번 상담 받아보셔서 청약 철회를 주장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게 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중도금은 1차에서 5차, 1차에서 6차로 나누어서 시기별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지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어차피 난 중도금에 해당하는 돈이 없어요. 보통 대부분 분양대행사 직원이 계약금만 있으면 이거 분양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은 집단 대출을 받게 되고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무이자로 지원해준다라고 하면서 분양계약 체결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중도금 낼 돈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중도금 대출 무조건 나온다고 하면서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나는 중도금 대출이 당연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중도금 대출이 나중에 신용사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나오지 않게 되는 경우는 계약 당시에 분양대행사 직원이 설명했던 것과는 다른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나는 무조건 중도금 대출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니까 이런 경우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어요.
실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분양대행사 직원이 신용불량자 혹은 무직자만 아니면 이거 중도금대출 무조건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뢰인이 거의 돈이 없는 사람이었고 소득도 매우 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중도금대출을 신청을 해보니까 안 나온 거죠. 그래서 분양대행사 직원에게 따지니까 조금 기다려봐라 라고 해놓고 나중에 중도금 잔금 지급하라. 중도금 대출은 내가 알선해 줄 수 있다는 것이지 내 의무는 아니다. 대출과 상관없이 내셔야 된다 라고 하면서 지급 청구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용불량자 또는 뭐 소득이 없는 사람이 아니면 무조건 나온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찾아냈고 결국 중도금 대출이 중요한 조건이었다 라고 주장을 해서 전부 승소하고 전액 반환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산업직접법을 위반한 경우예요. 이 지식산업센터는요, 산업 직접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이런 어려운 이름의 법률을 적용받게 돼요. 그런데 이 산업직접법에 따르면요, 여러 가지 그래도 제재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거든요. 이런 규정들을 위반하면 계약을 해지 취소하고 전액 반환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런 허위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분양자를 모집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허위나 기만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수분양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 이런 형사처벌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집 공고 승인 이후에 이런 분양행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산업직접법에 따르면 분양대행사든 시행사든 이렇게 분양행위를 하려면요, 내가 수분양자를 모집하겠습니다 라고 한 모집 공고를 해야 되고요, 그 모집 공고를 관할 구청에서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이후에 이 분양행위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관할 관청으로부터 승인받기도 전에 분양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홍보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계약금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산업직접법 위반이 되고 또 형사처벌 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해지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이런 모집 공고 승인 이전에 분양행위를 한 사실을 밝혀내서 전부 승소한 판결이 있어요. 집단소송이었는데요, 이 조항을 우리가 주장을 해서 전부 승소하고 전액 반환하라고 하는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업이나 벤처기업, 제조업,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올 특수한 목적을 가진 기업이 운영할 목적으로 분양을 받아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수분양자들은 이 기업들과는 관련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거 자체가 산업직접법 위반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으려면 정보통신업이나 벤처기업이나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조건부로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허위의 사업자 등록증을 만듭니다. 난 전혀 정보통신업이나 벤처기업이나 제조업이나 상관없는 사람인데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이 나옵니다. 라고 하면서 분양받게 하는 것이죠. 이거 자체가 이 산업직접법에 규정된 그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이런 행동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해서 해제 취소를 주장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 해제 취소하는 사유가 있는데요, 이런 사유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분양계약을 해지 취소하고 계약금 혹은 중도금을 반환받거나 합의 해지로 계약을 무효로 만드는 그런 행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첫 번째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단순히 변심에 의한 해지해 주세요라고 하면 합의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 해제 취소, 시행자 측의 기책 사유로 하는 이 내용 증명을 발송해서 도달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내 주장에 의하면 계약이 무효가 된 거고 내가 내 돈 돌려달라고 하면서 소송을 하든 아니면 소송 전 협의를 먼저 시도를 해보든 뭔가 방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을 발송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행사, 신탁사, 중도금 대출은행에도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금 대출이 다 안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1차에서 6차까지 있는데 1차에서 3차만 들어간 경우도 있고요. 1차에서 4차까지만 들어간 경우도 있어요. 혹은 1차만 들어간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중도금 대출금이 더 안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분쟁이 되는 금액을 줄이는 것이 좋거든요. 1차에서 6차까지 만약에 돈이 들어갔다면 나는 시행자 측으로부터 1차에서 6차나 되는 그 큰 금액을 다시 찾아와야 되는 상황인데, 돈이 1차밖에 안 들어갔다면 찾아와야 되는 금액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쟁 대상이 되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훨씬 더 조금 가벼운 상태에서 상대방을 협상을 할 수 있게 되고 협의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소송 전 협의를 먼저 해보는 거예요.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내용 증명을 발송한 이후에 시행사, 신탁사 이런 중도금 대출은행 상대로 소송 전 협의를 먼저 시도를 해보고, 만약에 소송 전에 쌍방 합의할 수 있는, 이런 납득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합의가 된다면 굳이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를 이끌어내서 마무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계약을 무효로 만드는, 내가 더 이상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상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방법이 단계별로 내용 증명을 보내보고 소송의 협의를 먼저 시도를 해보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용 증명을 보냈고 소송의 협의를 시도를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소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시행자 측, 시행사나 신탁사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내가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아야 되는데 시행자 측에서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내용 증명을 보내보고 협의를 해보고 안 되면 소송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분양 계약을 체결하시고 해제 취소하는 이런 기책 사유를 찾기가 힘들어서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어떤 내용이 기책 사유인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경우에 지레짐작하셔서 나는 증거 없어, 난 안 될 거야, 난 해도 안 될 거야 하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 그럼 저희가 면밀히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시행사의 기책 사유를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해제 취소를 주장하면서 내용 증명을 통보 도달하는 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해제 취소 사유들 예시로 제가 4가지를 들었는데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4가지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서 내가 계약 해제 취소를 주장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소송 전 협의를 먼저 시도를 해보고 싶다 하시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진행을 해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내용 증명을 대신 작성을 해서 이런 시행사, 신탁사, 중도금대출은행 저희 법무법인 명의로 발송을 해드리는 것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용 증명 발송 이후에 이런 시행사, 신탁사, 중도금대출은행과 소송 가기 전에 협의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저희가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시행사나 신탁사, 중도금대출은행에 연락을 하셔서 협의를 하시면서 불리한 증거를 남기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나중에 해지하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직접 연락을 하시는 것보다 저희 전문 로펌의 전문위원들이 연락을 해서 협의를 이끌어내는 이런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협의를 시도해보다가 만약에 안 되면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소송을 전환을 해서 대응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청구를 해서 전액 반환하는 이런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내용 증명이나 소송의 협의나 소송 이렇게 단계별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어떤 사유로 해제 취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곤란한 사항에 처하신 경우에는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